자, 우리나라는 증시 주도국이 아니에요. 증시 주도국은 G2, 미국과 중국입니다. 역시나 얘네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얘네들이 한번 정세가 좋지 않고 또는 미국이 뭐 전쟁을 한번 한다 하면 그냥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사이에 낑겨 있는 애매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투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때가 많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화나 이런 기초통화국이라는 이유로 이제 전 세계 1위죠 사실상. 1위를 위협하는 2위, 그리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이 교역국,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인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이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에 뭐 마이너스 한 5%, 0.5% 내려갔다? 우리나라도 일단 뭐 갭 하락으로, 그러니까 시가가 뭐 0.4에서 만약에 0.5% 하락하고 출발하는 경향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커플링이고, 커플링이 뭡니까? 똑같이 움직인다, 똑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이제 디커플링. 이게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의 영향을 안 받고 단독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런 게 이제 디커플링 상세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커플링보다 디커플링이 횟수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개념. 네, 절대적인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지수. 역시나 이제 전날 미국 증시가 뭐 플러스 0.4% 마감했더라도 우리나라 장 끝나고 시차 때문에 우리 장 개시하기 전에 이제 미국 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규장은 좋았는데 미국 선물 장세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아시아 증시랑 유럽이나 뭐 특히 이제 아메리카, 네, 미국 증시가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를 장난치려면 선물로 장난을 치는 거고, 그러면 미국 선물 지수가 장난을 치게 되면 아시아 증시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패턴을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이거 봐야 된다. 현물 시장은 플러스였는데 선물 지수가 우리나라 장 개시하기 1시간이나 뭐 30분 전에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상승 안 하고 하락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런 변칙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이것도 이제 미국 장 상승, 우리나라 하락, 디커플링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그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주요 해외 선물 지수는 이제 이런 나스닥 선물, 이미니 나스닥, 이렇게 S&P 500 선물 지수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상승하는 장에서는요, 여러분, 뭐 운 좋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더라도 올라가고 이 상향을 할 수 있는 그 성질이 있는데, 하락에 있을 때는 사람이 이제 공포심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락장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도 좋아하지만 적당한 하락장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좋다 하면은 절대 아무도 안 팔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구실에 있어서 이게 구실이 없으면은 사람이, 개미들 보통 손절 잘 안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데 개미들이 손절을 하려면 어떤 이유가 일어날까? 진짜 위험한 공포심을 가질 만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중국 이슈, 북한 이슈, 금리 상승 이슈, 뭐 세계 경제 지표 이슈, 막 건덕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 벌어놨던 거 이쪽에서 안 까먹으려면 하락장의 대응이 10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시적 지표인 시장 캐치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우리가 충분히 캐치가 가능하다 인지하시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차트가 잘 가고 있다가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좀 발생하고, 파세코라는 종목에. 그러면은 여름에 그 나올 수 있는 뉴스들, 폭염이다, 에어컨 풀 가동이다, 에어컨 살 데가 없어가지고 창문에 에어컨을 산다는 뉴스를 대기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트렌드를 인식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파생을 할 수 있냐면은 굉장히 이제 원리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일단은 마스크 껴요. 마스크 실적 끝났어요. 상승 끝났고, 그 다음에는 거리두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발생되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르겠죠. 많은 제약에 따름에 있어서 그 출구 전략이 뭐가 있습니까? 자,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은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또 밀키트, 조리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이런 산업이 또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비대면 원격 의료가 당장 활성화되지 않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원격 의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준비하는 거. 그리고 지금 원격 교육, 집콕이 늘어나게 되니까 뭐 OTT 그리고 뭐 인터넷 게임 이렇게 연결 짓는 게 바로 트렌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걸 미리 딱 인식하고 있다가 이런 로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A라는 주제가 딱 하고 떴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원력을 다해서 그게 심지어 적용이 안 되더라도 1, 2, 3, 4, 5 A라는 생소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더라도 1, 2, 3, 4, 5를 주제를 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관련주를 뽑아놓고 여기에서 뽑아는 놨는데 실제로 야금야금 거래가 발생하고 뭔가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 번 양봉은 줄 것 같다.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심지어 과거에는 여름이나 계절이나 뭐 지진이나 이런 자연 현상 때문에도 주식이 올라가고 황사 때문에도 필터를 영위하는 필터업을 하는 회사들이 올라갔고 그게 또 실적적으로 따라왔었고 통계적인 이런 패턴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다음 종목에 무작위에 이런 가설을 세우고 차트를 미리 준비한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에 기술적인 거, 거래량적인 거, 재무적인 거, 공시적인 거 8요소 도입해서 때려박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재료 발굴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름이 발생하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상의 키워드를 확장시키라고 했죠. 코로나가 발생하면 가상의 키워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미래차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키워드. 우주항공이 나오게 되면은 우주와 통신, 뭐 우주체, 발사체 이런 거. 이 확장이라는 거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이런 거예요. 막연한 상상이 지금 현실이 돼요. 막연한 상상. 이건 뭐냐면 어떤 뭐 책을 좀 읽으시면 뭐 주가를 직접적으로 뭐 알려주는 그런 책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미래 뭐 옛날 이런 책도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UN 미래 보고서 뭐 이런 책도 앞으로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보고서를 각각의 그 전문가들이 딱 취합해서 요약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 미래에 있는 산업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슈. 자, 예로 들어 볼게요. 최저 임금 상승. 어떻게 이어집니까? 가계 부담, 인건비 상승.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사람 스스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갑자기 A 회사에서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인데 얘가 사람 인당 한 3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유지비는 1,000만 원이고 사람을 쓰려면 100만 원 기준으로 3명 쓰고 한 달 1년 쓰게 되면은 그냥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요. 근데 언제 그만둘 줄 모르고 약속 안 지킬 수도 있고 펑크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로봇은 웬만하게 실수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줄어들까요? 로봇이 많아질까요? 로봇이 많아지겠죠. 마찬가지죠. 배송 로봇, 배송 드론, 서빙 로봇, 지금 당장만 봐도 키오스크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트렌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는 뭡니까? 여기에서 로봇만 당연히 만들면 되겠습니까? 인공지능,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야죠.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안면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관련 기업 A, B, C 차트 O, 재무 상태 OK, 차트 상대적으로 저점. 나는 투자할 것인가? 매매할 것인가? 투자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재무 상태도 좋고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조금 약간 증가되고 이거 안전방으로 넣어놔도 문제 없겠네? 투자. 이거 기다렸다가 차트 뜨는 거 보고 들어갈래? 매매. 자, 이거 끝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의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표적인 또는 성장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이런 이슈들로 통해서 가긴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했죠.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배신을 할 수 있는 게 재무제표 의존 또는 기반 투자다 또는 매매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한다. 어떤 종목을 집어넣으실 때 망할 회사다 망하지 않을 회사다 라는 정도의 그 기준을 척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
차트라는 것은 역시나 캔들 거래량 이평선 플러스 등이거든요. 네, 여기서 뭐 매물대도 있고, 이것은 어떠한 그 수치적으로 절대값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절대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차트입니까? 올라가는 차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내려가는 차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한 개 더 그릴게요. 이러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떤 구간입니까? 네, 여기 이 구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는 차트다. 그리고 여기 구간은 뭡니까? 자, 이러고 있다가 내려간다. 자, 그럼 여기 구간은 내려가고 있는 차트다. 자, 그러면 각각의 차트를 봤을 때 이쁘다 안 이쁘다를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캔들을 봤을 때 뭐 수치에 의존을 하지 마시고, 수치를 그 구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차트가 이쁘다, 이쁘지 않다, 이렇게 먼저 들어가 보세요. 당연히 상승이 나온 종목은 이쁜 차트가 되는 것이고, 하락이 나오는 차트는 안 이쁜 차트다. 이렇게 차트를 접근하시면 굉장히 그 접근성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수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대입해봐도 절대적인 수치 정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그냥 체크를 하고,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봉의 형태, 시가, 종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오늘 마감했는데 이거는 시가가 언제지, 종가가 언제지,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없고,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세력의 입장에서는 많이 샀어요. 많이 샀으면, 여기서 한 뭉탱이 샀으면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목표 구간까지 조금씩 털거나, 아니면 호재나 뉴스 이용해서 여기는 털지도 못하게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뭐 고가에서 빨리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점상에 가거나 이래가지고 한 곳에 털거나, 아니면 올라가면서 개미들의 인기를 끈 다음에 야금야금 털고 가거나,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런 것들은 거래량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모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다시 여기 바닥에 모래가 쌓이겠죠. 뿔뿔이 흩어진, 아니면 위에서 잔뜩 흩어진 모래를 계속 아래로 던지는 거죠. 누가?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그러면 다시 물량이 모이게 되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게 계속적인 반복인 거예요.